6.25 전쟁사 제5권 낙동강선 방어작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3장 중서부 지역 작전. 이번에 이 네 번째 시간이 되는데 2020년 7월 10일 밤에 백선엽 장군이 서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헌신한 고 백선엽 장군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리마연에서 낙동강 전선을 지키자 하는 시리즈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낙동강 방어작전의 주요 주인공인 백선엽 장군이 서거한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번 장례를 육군장으로 거행한다고 하고 장지는 대전 현충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이 많았는데 불행 중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문재인 씨가 조화를 보낸다 하는 것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주한 미군 에이브럼스 사령관 명의의 애도 성명문,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7월 11일 주한 미군 사령부 로버트 브루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이제 이런 공식 명칭으로 애도 성명을 공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 한미동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만 보면은 이 성명문의 내용입니다. 고 백선엽 장군은 지금의 이 한미동맹을 이루어내는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크리디블이라고 했죠. 그런 대단한 공헌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어로, 영웅이자 내셔널 트레저, 나라의 보배다 그러면서 이 백선엽 장군의 서거는 진심으로 미스트했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그리워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든 주한 미군 사령부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애도 성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같은 7월 11일에 그 이후에 어쨌든 한국 정부도 예를 표하겠다 하는 반응들이 나와서 그런대로 일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것은 낙동강 연안의 주저항선 지연전, 이제 여기에서 적을 막아서 남침을 그 속도를 늦추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1950년 8월 2일에서 8월 12일까지 보면은 한 열흘 동안 그동안의 전투 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선은 이 열흘 동안의 이 지연전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국군 제1사단, 여기에 그 사단장이 바로 백선엽 사단장이었죠.
국군 제1사단이 낙동강 연안에 42km의 광 정면에서 실시한 방어 전투, 그것을 가리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 지연전, 이 방어 전투라고 하는 것이 워낙 넓은 면적, 그곳을 다 막아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임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2km 광정면, 여기에서 제일 먼저 적과 교전을 한 부대, 북계군하고 교전을 한 부대는 제12연대였습니다. 오늘도 이 제12연대를 주로 볼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부대들도 있는데 가장 먼저 교전을 한 부대의 이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제12연대는 낙정리 일대에 배치가 됐다. 이 북계군이 1950년 8월 4일부터 낙동강을 건너와가지고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때 주 접근로를 담당한 것이 바로 1사단이었죠. 국군 제1사단이 이렇게 낙정리 부근으로 강을 건너오는 북계군 제13사단을 몇 차례에 걸쳐서 격퇴시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이 본격적으로, 그리고 또 장비라든지 모든 것이 비교가 안 되게 우리가 열세였죠. 그런데다가 여기서는 지금 방어 정면이 너무 넓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 우리는 절대 거기를 뺏길 수 없는 그런 곳이었고, 그리고 상황은 너무 나빴고, 이제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1사단이 8월 5일부터 북계군 제13사단 주력에게 총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제11연대가, 1사단 11연대가 북계군 1개 연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낙산동 일대에 있던 고지가 한때 뺏기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제12연대 1대대, 여기에서 과감하게 역습을 해서 북계군을 격퇴했다. 지금 이 부분이 12연대를 주로 보고 있기도 하고, 또 12연대의 활약이 대단했다 하는 것도 또 알 수 있습니다. 8월 8일 01시부터 제1사단은 북계군 제13사단하고 제15사단, 이들이 강을 건너오면서 이제 공격을 한 것이죠. 그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북계군은 전날, 그러니까 이때가 01시니까 8월 7일이 되겠죠. 8월 7일부터 선산에서 구미까지 이 구간에서 강을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북계군이 강을 건너온 곳을 보면은 여기 선산이 있고, 이제 이 파랗게 표시된 것이 낙동강인데, 여기에서 구미, 이 구간의 강을 건너 공격을 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낙동리 이야기를 했는데, 제1사단이 낙동리에서, 지금 요게 XX 써 있는 게 사단 표시인데, 함창 부근에 있던 1사단이 이렇게 낙동리 쪽으로 와서 강을 건너서 이제 낙정리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표시해 놓은 것은 이제 고지를 표시하는데 잠시 후에 볼 것이고, 지금 이쪽에서 주로 이 윗부분에서의 전투를 이번에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북계군이 이쪽으로 지금 선산에서 구미, 이 상당히 넓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지금
이제 강을 건너서 공격을 하고 있다. 근데 이때 북괴군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밀리에 수중교, 한자로 보면 물 속에 있는 달이 이렇게 되겠죠. 수중교를 가설을 해가지고 전차를 건너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개연대 병력으로는 국군 제15연대 정면을 공격하고, 또 다른 일개연대 병력으로는 국군 제11연대 정면을 공격했습니다. 이 수중교라고 하는 것은 항공 정찰로도 관측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수중교라고 하는 것은 수중 가도, 이제 가도할 때 가는 거짓 가짜를 씁니다. 혹은 임시라고 해도 좋겠죠. 수중 가도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는데, 수면 아래, 그러니까 물 속에 30cm 높이로 하상에, 그러니까 강 바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암석과 목재로 하든지, 아니면 가마니에 모래와 자갈을 채워서 이렇게 쌓는 것이죠. 그렇게 쌓아놓고 차량과 중장비를 강을 건너게 하는 방식인데, 이 수중교라고 하는 것은 소련군이 독일 소련 전쟁 때 자주 사용했던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국군 제11연대, 이제 여기서는 전부 1사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국군 제11연대는 UN 항공기의 지원을 받아서 북괴군의 전차를 4대나 파괴를 했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북괴군이 강을 건너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해평천으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를 지키려고 했으니까. 이 국군 제11연대가 8월 9일에 북괴군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 이제 탄막 사격을 집중시켰고, 그리고 대전차 특공대를 투입해서 전차 5대를 파괴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지를 지켜낸 것이죠. 한편 국군 제15연대, 여기서는 UN 공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역습을 합니다. 8월 9일 새벽에 빼앗겼던 고지를 탈환하고, 이제 이렇게 11연대도 15연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유엔군과 같이 협력하에 이렇게 싸우고 있었고, 이제 12연대 이야기를 해봅시다. 국군 제12연대, 여기서는 대전차 특공대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전차 4대를 파괴하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계기로 이때부터 이제 적을 좀 움츠러들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8월 10일 새벽에 역습을 해서 북괴군을 낙동강 서쪽으로 격퇴시킵니다. 지금 보는 것은 10일 동안 그동안에 있었던 대충 개요라고 해야 하겠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큼직하게 일이 전개됐는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한미군 수뇌부가 낙동강 방어선의 전선을
재조정합니다. 그래서 8월 11일자 이때를 기준으로 우리 국군사단이 외관 있죠. 그 외관 북방에 상공산 고지, 다부동, 군위, 보현산 이것을 잇는 선으로 이동을 하라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국군 제1사단이 1950년 8월 12일 낙동강 연안 방어선에서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하는 이 다부동 지역으로 전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남동에 있는 그 270 고지, 수암산, 519 고지, 유학산, 839 고지, 신주막 이렇게 되는 20km의 새로운 방어 진지를 점령합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8월 12일까지 열흘 동안의 그 대강의 스토리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상세한 내용을 보기로 합시다. 바로 그 제12연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1사단 제12연대 낙정리 지역의 전투, 낙정리라고 해서 그 낙동강을 막 건너서의 위치, 조금 전에 그 지도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기로 하죠. 국군 그 12연대는 이제 세세한 거니까 다시 8월 3일로 되돌아갑니다. 조금 전에 8월 12일까지의 일들을 대강을 살펴봤죠. 8월 3일 오전에 이 낙동리 일대, 여기에서 이제 낙동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12연대 중에 제3대대, 거기에서는 그 167 고지, 여기 그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그리고 103 고지, 이제 이쪽에 부대를 배치했고, 12연대 제2대대, 2대대는 이제 요 밑에쯤에 됐는데 이 지도에서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연산진에서 178 고지 사이에 이제 부대를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17시경, 오후 5시가 되겠죠. 17시경에 연대장 김점곤 중령이 여기 167 고지가 있죠. 바로 그 제3대대 방어진지가 있는 이 167 고지로 가는 도중에 강 대안에, 그러니까 이제 강 건너편이 되겠죠. 그쪽에 있던 북계군으로부터 사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격을 신호로 북계군 연대병력이 강을 건너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김점곤 중령은 이제 가던 길이었으니까 제3대대로 가서 그 3대대장 박병수 소령하고 이제 여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죠. 제3대대는 북계군이 건너오는 것을 이제 사격을 하면서 저지를 했는데, 이때 미국 전폭기 1개 편대가 이 강을 건너오려는 북계군에게 한 20분간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북계군은 상당히 심하게 피해를 입고 후퇴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는 8월 4일 미명, 그러면은 아직 날이 밝기 전에 그런 새벽이 되겠죠. 그때 북계군 대대병력이 낙동강을 건넙니다. 그래가지고 제12연대 3대대 방어진지, 조금 전에 봤죠. 거기를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지난 회에서는 가뭄 때문에 낙동강의 수심이 너무 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강의 수심이
군인들 목 부분까지 찬다. 뭐 그 정도 1m에서 1.5m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목 부분까지 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기는 상당히 어려웠고 또 강을 그래도 건너온 그런 북괴군도 제3대대의 집중사격을 받고는 다시 퇴각을 했다. 이제 그렇게 지금 보면 벌써 몇 번을 싸워서 물리치고 뭐 이런 것이 나오죠. 그런데 바로 이날 20시 그러면 오후 밤 8시 20시경 북괴군이 또 중대병력을 동원해서 제12연대 제2대대 여기 대대장은 조성래 소령 이쪽으로 또 건너려고 했는데 역시 실패하고 다시 쫓겨갔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이쪽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편 8월 4일 14시 이제 이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군대 배치 부분인데 오후 2시죠. 지금 이것은 좀 더 늦은 시간인 것을 잘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8월 4일 14시에 국군 제6사단 제2연대 제1대대가 용기동에서 철수를 합니다. 이 용기동이라는 곳은 지금 경북 의성 안개면 그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철수를 하게 되니까 1사단장이 이 8월 4일 22시 밤 10시에 제12연대를 사단 예비로 돌리고 작전지역의 한 중앙부라고 할 수 있는 상림동으로 그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림동이 이렇게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예비 대대로 해가지고 예비 연대로 해가지고 12연대를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죠. 이 제12연대가 8월 5일에 상림동에 집결을 하고 이제 부대 정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그러면 이제 8월 5일이 되겠죠. 8월 5일 10시 10시에 북괴군 제13사단이 낙동리를 도하합니다. 건너옵니다. 낙동리는 그 위쪽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국군 제11연대 정면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단장이 제12연대 제1대대 한순화 소령이 그 대대장으로 있는 이 1대대를 11연대에다가 배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대대를 송곡동의 270 고지 일대에 배치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지명도 나오고 부대도 이것저것 나오고 하는데 잘 살펴보면은 어떻게 전략 전술을 펼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을 방어해내는지 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11년대 상황이 계속 불리하게 전개가 돼서 8월 7일에는 사단장이 제12연대 3대대 박병수 소령이 대대장인 이 3대대를 오리골이라고도 부르는 오리로 보냅니다. 그래서 제11연대를 지원하는 것이죠. 이 12연대 3대대는 11연대 지원 임무를 마치고 8월 8일 17시에 도계동으로 집결을 합니다. 여기에서 뭐 12연대 2대대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 그랬는데 이때가 8월 8일 17시 아닙니까? 8월 9일 05시에 12연대 3대대는 다시 11연대를 지원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암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군 제12연대 제3대대는 이제 목표로 삼은 369 고지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에 실패를 하고 말죠. 기동로가 제한적이고 또 심한 경사, 또 북괴군 전차가 포격을 하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도 인터넷을 보면은 6.25 전적지 답사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로 나타낸 몇 고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감안해야 할 것이, 지금은 그 고지를 등산로를 따라서 가죠. 그런데 이때 이 자료에 보면은 그 고지를 왜 공격합니까? 북괴군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공격을 하죠. 그 북괴군은 자기들이 접근하기 쉬운 길로 가고, 그리고 우리 국군은 그렇지 않은 곳, 그러니까 절벽이라든지 보통은 갈 수 없는 길, 또 그런 곳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희생이 컸다. 이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감안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12연대장하고 부연대장, 그들이 이 북괴군 전차, 이게 참 무시무시한 무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파괴해야 하겠다. 이거 하지 않고는 369 고지 확보는 어렵다. 그래가지고 3.5인치 로켓포로 무장을 한 전차 특공대 12명을 편성을 합니다. 이 전차 특공대는 총 지휘를 맡은 것은 김성룡 대위, 용을 그 두음법칙 안 쓴 그 김성룡 대위, 특공대장은 김원희 소위, 조장은 정영조, 그리고 송효석 상사, 대원이 9명 이랬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3.5인치 로켓포로 무장을 했다 그랬는데, 좀 상세히 설명을 하는 이 자료에 의하면 이 특공대가 3.5인치 로켓포 한문, 2.36인치 로켓포, 그리고 수류탄, 소총 이런 것으로 무장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전차 특공대는 8월 9일 12시 30분에 이 북괴군의 전차가 집결해 있는 석적 초등학교로 접근을 합니다. 이제 여기가 지금 그 칠곡에 있는 초등학교인 것이죠. 그래서 전차가 5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4대를 파괴했고, 나머지 1대 이 도주하는 전차가 달아나다가 전복이 되니까 이것을 노획했습니다. 이제 이런 전과를 올린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이러한 그 전공을 세운 그것을 기려서 특공대장인 김원희 소위는 중위로 특진이 됐고, 조장인 정영조, 송효석 상사는 소위로 현지 임관이 됩니다. 나머지 대원들도 2계급 특진이 됐고, 또 정일권 총참모장, 조병옥 내무부 장관이 이 연대를 방문해서 전차 특공대의 그 전공을 치하했고, 이때 노획한 북괴군 전차는 대구 시내에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참 고소한 일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그 전시된 북괴군 전차를 보면서 얼마나 그 용기를 내고 기분이 좋았을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고, 이때 제12연대 제2대대 앞에서 이거 그냥 넘어왔죠. 제12연대 제2대대는 이때 15연대에 배속이 돼서 옥계동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대대 역시 201 고지로 진출을 해서 신기동에 있는 무명고지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2대대는 8월 10일 아침에는 369 고지를 공격하는데 이제 실패했죠. 이게 369 고지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처에 있던 12연대 3대대 그리고 15연대 3대대 이들이 같이 또 이제 이건 또 이어서 다른 전투이죠. 154 고지를 공격해서 12시 30분에 점령합니다. 그런가 하면 12연대 2대대하고 3대대가 또 같이 협동을 해가지고 이날 그러니까 8월 10일 오후에 369 고지를 아까는 아침에는 이게 안 됐는데 협동으로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합니다. 우리가 이긴 것이죠. 그래서 점령을 해서 제15연대 제1대대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날 같은 날 자정에 북계군이 기습 공격을 해서 369 고지를 그만 빼앗기고 말죠. 이렇게 뺏기고 나서 제12연대하고 제15연대 제1대대가 같이 무려 3차례나 역습을 했는데 탈환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 공격을 한다, 2차 공격을 한다 할 때 이게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이게 아니고 이건 전쟁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국군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하겠죠. 8월 11일 날이 밝자 제12연대 여기에서는 또다시 그 369 고지를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점령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8월 12일 20시에 명령이 내려온 것이죠. 제2군단 작전명령 제12호. 이 명령에 따라서 수암산과 유악산 쪽으로 이동을 해서 새로운 방어선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대략 봤던 내용들도 있고 이것은 좀 더 상세하니까 앞에는 없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12연대 제1대대는 학산동으로 이동을 하고 제2대대하고 제3대대는 수암산 남쪽 망정동 여기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작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1사단 제12연대의 낙정리 지역 전투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보고 이제 아랫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죠.